그렇다면 국회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상임위원회를 가동을 시작했죠. 반면에 통합당 이 상임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당 일각에서 외교통일위원회라든지 국방위원회 이런 외교안보 상임위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지금 일부 주장이 있죠. 예. 장제원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외교안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는 좀 우리 통합당 원도 들어가서 예. 관련 장관들을 불러서 의견을 듣고 예. 또 비판도 하고 또 제언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차원 하나하고 예. 지금 국회 상임위가 지금 보이콧돼가지고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예. 일단은 민주당의 거대 여당의 횡포에 의해서 예. 단독으로 원 구성을 지금 밀어붙였기 때문에 지금 통합당에서는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원 구성 자체의 비민주성 그리고 원 구성에서의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일방 통행에 대한 반대 표시로 지금 상임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또 갑자기 외통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통합당의 원내 전략에서 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저는 우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외통위 국방에 들어가서 따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되려면 일단 민주당과 통합당이 다시 협상을 통해서 전체 원구성에 대한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그리고 그 전제가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외통이나 국방에 신속하게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제가 좀 정리해주면 조건부로 출석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우리 현 부위원장님은 통합당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민주당이 6개 상임위를 했는데 그중에 외통위와 국방위가 들어있던 게 예. 이런 외교 안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겁니다. 물론 예. 법 사이도 있었지만. 근데 우리가 민주당이 2010년에 연평도 포격 있을 때도 장애 투쟁 중이었어요. 근데 바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쨌든 이런 이 당내,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의 어떤 이런 뭐 여야 간의 싸움보다 네. 이 어쨌든 안보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여야가 어쨌든 합심해야 된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이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때예요. 특히 그동안에 뭐 대북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국 뭐 협상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있어서 어떻게 해왔냐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다 그러면 오히려 야당이 이런 기회에 국회 이 운영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를 따지고 대안도 제시하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일단 두 분 이제 합의를 먼저 해야 된다. 상임위에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은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들을 불러서 뭘 물어보려고 했는데 야당에는 안 오고 여당에만 오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보면요. 어제 이제 통합당이 연 회의에는 장관 호출했지만 오지 않았다. 오늘 네. 민주당이 자문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는 장관이 참석했다. 야당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신 거죠? 예, 어제 이제 그 우리 통합당의 외교안보 특위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그 외교안보 특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어제 외교안보 특위가 지금 긴박한 남북관계 위기 상황에서 열렸기 때문에 박진 위원장이 예. 그 국방부 장관이나 이 통일부 장관을 좀 와서 좀 의견을 좀 브리핑해달라 예. 요청을 했는데 오질 않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물론 야당이 이제 뭐 힘이 없는 작은 야당이니까 안 올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면 적어도 공당의 외교안보 특위위원장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좀 와달라고 하면 장관 일정상 좀 부족하고 좀 바쁘면 차관이나 네.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럼 실장 정도는 와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저 성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또 근데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가 외교안보 자문회의를 하면서 부르니까 장관이 다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당이니까 내각의 국무위원 자격으로 가서 설명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야당도 특히나 이런 외교안보적인 현안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급에 맞추든지 아니면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와서 브리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야만 야당도 협력할 거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현 부위원장 말씀처럼 상임위에 들어오라고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상임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외교안보 특위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하면 가서 성의를 보이는 이런 모습. 이게 좀 저는 정부나 여당에 좀 취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배 반박을 하면 예. 아마 이 당내 특위를 만든 게 약간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봐요. 어떤 거냐면 사실은 상임위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안보 사안이 있는데 이거를 또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그렇고 아마 그러니까 이 상임위를 약간 대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상임위
이 정도로 본다 그러면 아마 장관이나 이렇게 간다 그러면 상임위에 더 안 들어오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여당에서 하는 거는 그동안 당정협의라는 건 항상 해오던 일이에요. 그런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관이 만약에 못 간다 그러면 뭐 국장이든 실장이든 이런 분이라도 가서 설명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정보를 야당한테도 조금 그렇죠. 공유를 당연하죠. 해줘야 이 협치가 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노력이 있어야 더 아마 이런 상임위도 다시 복귀 의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다 그러면 뭐 그런 뭐 실국장급에서라도 가서 설명하는 게 저는 뭐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다행이겠어요, 그래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부위원장 말씀처럼 상임위를 대체하려고 외교안보 특위를 만든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 김종인 대표가 지금 비대위 산하의 각종 특위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경제혁신 이미 구성했고 두 번째로 외교안보 특위를 만들었고 계속해서 청년특위 비슷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위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통합당의 혁신을 위한 이쪽에 태스크포스 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오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상임위를 대체한다고 하면 우리 외교안보 특위에는 안 오고 오늘 간 외교안보 조정회의는 사실은 그러면 이것도 상임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외교안보 관련된 이 자문그룹입니다. 거기에는 또 장관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를 대체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이나 차관이나 와서 야당도 조금 성의를 보여서 좀 잘 따독거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런데요. 그동안은 사실 민주당에서 뭐 북한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왔어요. 예를 들면 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계속 주장하기도 했고 뭐 종전 선언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청와대도 조금 목소리가 강경하게 바뀌면서 민주당도 조금 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판문점 선언이라는 게 지금 뭐 군사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하는 건데 지금 북한이 스스로 그거를 부인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설치된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지금 어찌 보면 뭐 지금 뭐 GP를 다시 설치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를 지금 비준하는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종전선언은 항상 필요한 얘기였습니다. 항상 필요한 얘기인데 이것도 결국은 평화가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라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호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은 이건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통합당이 어제 지금 직접 외교안보 특위 속해 계시다고 네. 하니까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좀 봤더니 군 출신인 이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 통일부 없애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영구 북한공사 출신의 태용호 의원은 대북 확성 방송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게 통합당의 입장과 어느 정도 매일 같이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열린 외교안보 특위에는 네. 그런 군 출신의 안보 전문가 의원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북에서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격앙된 분위기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끝나고 박진 위원장이 이제 기자 브리핑에서는 예. 통일부 폐지 발언은 그런 맥락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통령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때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가지고 좀 더 단호한 원칙과 원칙적인 입장을 견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 한 15번 정도 됩니다. 15분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예. 다 한마디씩 하시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강경한 발언도 나왔는데요. 그걸로 어제 외교안보 특위 전체 분위기를 뭐 이해해 주시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너무 유화적이다. 그러니까 예. 원칙적 입장과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이 제대로 좀 대처해 주길 바란다. 이런 주문이 있었던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면은 이제 민주당도 지금은 뭐 그럴 분위기가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SNS에 이 기회에 평양과 서울에 남북 대사관 역할을 할 연락사무소 2개를 두는 협상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 제안을 하기도 했고 김홍걸 의원은 상황 변화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그리고 뭐 김정은이 화가 날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다라고 하는가 하면 또 계획했던 한반도 평화 위한 작업을 해나가자. 이런 말들이 북한에는 조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 특히 아마 대부분 아마 특히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남북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이니까 본인의 네.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뭐 저희 당이라고 해서 하나의 목소리만 전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북한의 잘못된 시그널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주의 저희도 이제 다양한 의견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의견 자체로 뭐 북한이 판단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저희 당이 분위기가 바뀌기는 바뀌고요. 아마 점차 어느 정도 본인들의 지금 아마 예를 들어서 뭐 2개를 만드는 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희망 사항이겠죠. 지금
현재는 말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본다 그러면 아마 뭐 개인적인 이해를 피력하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런 그 발언들 하시는 게 정말 전형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봐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락사무소가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폭파가 됐고 대통령도 굉장히 지금 곤혹스럽게 유감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시자 또 지도부급 아닙니까? 김두관 의원 같으신 분은. 그런 분들이 그럴 바에 아예 그냥 평양에도 하나 여기도 하나 만들자. 거기 개성에 있는 것도 폭파하는데 평양에 있는 거 폭파 못하고 여기 서울에 있는 거 폭파 못하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땐 말이 안 되는 기가 찰 노릇이고요. 저런 경우를 제가 볼 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볼 때 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스톡홀름 증후이라고 있어요. 네. 인질범한테 잡힌 인질이 마치 인질의 입장과 요구에 동화되는 듯한 그런 증후군인데 북한이 계속 우리한테 협박하고 비난하고 요구하는데 북한 이야기가 맞다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북한한테 대하겠습니까? 저는 네. 그래서 민주당의 좀 현역 의원들이나 책임 있는 분들이 지금의 사태를 좀 정확히 직시하고 북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우리가 북하고 무슨 전쟁하자는 게 아니고 할 말은 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게 국민들의 뜻입니다. 네. 네, 남북 관계에 대해서 뭐 정부 대응뿐만 아니라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두 분과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